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소개할 책은 일독이라는 책입니다.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의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책을 본 사람도 다시 한번 이 책을 보면 사실 그 책 봤다 그래서 뭐 완전히 이해하거나 그때부터 독서 천재가 된 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일독이라는 책을 봐도 되겠더라고요. 좀 많이 라이트해졌고 또 재미있어졌습니다. 워낙 꿈꾸는 다락방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죠. 이지성 씨가 지었고 요즘은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스토리베리라는 분과 함께 스토리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소설 형식이어서 책을 잘 못 보시는 분들도 아주 쉽게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잘 만든 책 같아요. 술술 읽혀서 읽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독서 습관이 생겼다고요. 물론 이 책을 사시는 모든 분이 독서 습관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해볼만 합니다. 라이트하게 시작하니까. 소설 형식이라 등장인물 소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현성, 패션 회사 마케팅 팀 대리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다가 기획팀에서 마케팅 팀으로 좌천당합니다. 최근 냄비 받침으로만 사용하다가 몰락을 경험한 후에 친구 명훈에게 책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라는 조언을 듣고요. 독서 멘토 미옥과 만납니다. 그리고 지후를 만납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 지후. 이지성 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 지후는. 자기 얘기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뢰성도 가요. 본인 얘기라서. 그래서 독서를 시작해서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일독이라는 책이 있고 이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결되는 책이어서 일독을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이독을 보게 되실 것 같아요. 윤명훈입니다. 현성의 친구죠. 신문기자로 굉장한 독서가입니다. 늘 현성에게 책을 읽으라고 구박을 하는데 현성에게 독서 멘토인 미옥을 소개해주죠. 자, 유하영은 뭐냐? 명훈의 소개로 현성을 만나서 독서 메이트가 됩니다. 우연하게 읽게 된 책으로 굉장히 몸이 좀 뚱뚱했었는데 막 울어요. 예쁜 옷 입고 싶고 막 있는데 안 돼서 그러다 책을 만나서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 몸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정신까지 바뀌는, 그래서 현성과 함께 본격적인 독서를 시작하는 친구입니다. 또 추미호 독서 멘토죠. 헤어 아티스트예요. 현성의 첫 번째 멘토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본인도 멘토에게 배워서 그걸 그대로 전수를 한다라고 해서 현재는 뭐 유명 연예인도 찾아올 만큼 잘 나가는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성에게는 이제 누나와 같은 존재죠. 이지후, 본인 이지성 작가의 모습이에요. 현성의 이제 두 번째 독서 멘토고요. 비민가 생활을 하면서 15년 가까이 무명 작가로 지냈지만 현재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책이 번역돼서 출간되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현성에게 성공한 10명의 CEO를 만나라 그래요. 그리고 인터뷰하라고 합니다. 그런 미션을 부여하면서 진정한 독서의 길을 안내를 합니다. 또 문준식, 이지후 작가에게 인터뷰 미션을 받고 첫 번째 만난 CEO입니다. 중소기업 CEO예요. 대학 졸업 후 입사한 대기업에서 최단 기간 최연소 임원 승진을 이루었지만 억대 연봉의 자리를 내놓고 벤처기업에 새로 도전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7배의 매출 성장을 이루죠. 이분도 아마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분도 많죠. 자, 프롤로그부터 드라마는 시작이 됩니다. 좌천당하는 얘기예요. 김 팀장이 이제 현성을 보면서 프로가 되긴 글렀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애인하고도 헤어지고 그리고 기획팀이면 되게 좋은 부서죠. 마케팅 팀도 좋은 부서인데 어쨌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마케팅 팀으로 좌천을 당합니다. 거기다가 또 악재는 또 악재를 불러온다고 사업하시던 아버님이 또 빚을 담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고요.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 못 줘서 빚 갚으려면 집을 팔고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삿짐 싸느라 여기저기 펼쳐진 물건들로 방은 어수선했고 그리고 A라게 차이고 이런 뭐 미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친구를 봤는데, 명혼을 만났는데, 이제 독서 얘기를 꺼내서, 야, 내가 지금 독서할 시간이 어딨냐, 이제 이런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죠. 또 이제 영만에 대한 이야기 막 나누고, 선배 막 트집 잡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영만이라는 선배 덕분에 좀 뭔가, 두려움이 생기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이제,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이, 뭐, 나는 게임이나 할래. 근데 뭐, 게임 갖고 인생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서를 하게 되고 마음을 먹고, 헤어샵 있는 독서 멘토를 만나게 되죠. 직접 이제 책을 보시면 되니까 줄거리만 말씀드릴게요. 그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하루에 한 문장, 한 단락, 한 줄거리 정도만 읽는 거예요. 일독은. 일단 시작을. 보통 그 독서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실패한 이유가 너무 크게 목표를 잡고, 또 너무 멋진 책을 사요. 그러지 말고 그냥 소설책이나 뭐 시집도 좋고요. 아주 라이트하게 읽는 거죠. 그냥 한 줄 정도 읽는 거예요. 그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독서 습관. 몇 줄이라도 읽는 독서 습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근데 이제 하이쿠가 나와요. 여기 이제 하이쿠 선집 이런 건데, 저도 이제 이 책을 보고서 이제 하이쿠를 구했는데, 하이쿠. 이 하이쿠가 뭐냐면, 명언집 같은 겁니다. 이제, 하이쿠 모음집, 하이쿠 명언집 같은 건데, 그냥 한 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보면, 시조처럼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10글자짜리, 글인데, 넉줄이 넉줄. 근데 이걸 갖고 이제 해설을 좀 단 거죠. 넉줄만 보기엔 그렇고. 계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애호가가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또 하이쿠 잡지에 글을 발표하는 사람도 수천 명이나 되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피 문구 같은 거죠. 광고 카피처럼. 현성은 하이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더 이상의 무식함을 드러내기 곤란할 것 같아서 이제 고개를 끄덕인 다음에 이걸 보죠. 그냥 아무거나 펼쳐볼까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좀 봤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풀백의 신세, 개도 겨울비에 젖나, 밤의 목소리. 이런 글입니다. 길가에 핀 무궁화는 말에게 먹혀버렸네. 우선 첫 번째 읽어드린 것부터 한번 볼까요? 풀백의 신세, 개도 겨울비에 젖나, 밤의 목소리. 그러니까 이제 풀베개라는 건 여행지에서 잠을 청하는 이 작가 바쇼거든요. 이 작가의 상태를 짐작하게 하죠. 풀베개다. 풀을 베고 누운 거예요. 그런 그에게 어둠 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죠. 그것도 좀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들려와요. 개는 쓸쓸한 겨울비를 견디기 어려워서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바쇼도 그렇죠. 풀베개 신세. 개와 마찬가지로 겨울비에 젖고요. 낯선 여행지에서 겨울비를 맞은 처량한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지죠. 풀백의 신세, 개도 겨울비에 젖나, 밤의 목소리. 이렇게. 또 길가에 핀 무궁화는 말에게 먹혀버렸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길가에 핀 무궁화를 보고 막 예쁘다 했는데 말이 확 먹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무궁화는 뭔가 즐겁게 하고 아름다운 거지만 그냥 말에게는 그냥 한 끼 식사인 거죠. 멋진 것 같아요. 길가에 핀 무궁화는 말에게 먹혀버렸네. 이런 글을 읽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문장을 보는 거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달락 읽게 하면서 쉽게 하면서 습관을 만들어 주는 거죠. 습관을. 자, 독서법을 빨리 익히는 법은 없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질러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리 가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역시 현성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책 한 권을 읽는 것으로 10권의 효과를 보는 거. 있으면 좋죠. 근데 미혹은 그런 거 없어! 라고 딱 잘라만 합니다. 현성은 독서는 몸으로 한 문장 한 단락 한 쪽씩 읽어야 하는 것이지 마법처럼 익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독서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네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더 즐기고 싶어요. 리듬을 타듯. 멋지죠? 리듬을 타듯.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리듬을 타. 되게 좋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권 읽기를 시킵니다. 매일 한 줄, 한 단락 정도 읽었다면 이제 습관이 돼서 즐거움을 가졌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 권 읽기에 들어갑니다. 놀래죠. 아유. 그때 이제 미혹은 하루에 한 권 읽는 날도 많다. 요 다음에 이제 일일 일독, 그러니까 한 책, 1년에 365권 읽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의 독서는 취미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AI 시대니, 4차 산업혁명이 이럴수록 사실은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책을 언제 읽느냐. 나중에 또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전문 서적. 그 전에 이제 100일에 33권 읽기를 하는구나. 요거 다음에 이제 전문 서적 100권 읽기에 들어갑니다. 그런 이야기들 제가 캡처를 좀 했습니다. 좀 나중에 요거 저도 보려고 요약된 부분을 이렇게 캡처해서 보고 하거든요. 하루에 3시간만 독서에 투자하면 100일 동안 33권을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어디 한번 따져볼까? 100일에 33권을 읽으려면 적어도 3일에 한 권을 읽어야 된다. 하루에 3시간씩 독서를 한다고 치면 3일이면 9시간. 9시간 동안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가? 라고 물어요. 7시간 만에 읽은 적도 있으니까 가능하긴 하죠. 하지만 그건 초반에 한두 권 읽을 때 얘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짬을 더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33권을 다 보면 아니면 33권 독서 성공 팁이 있네요. 이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00일 33권 독서를 성공시키는 7가지 팁. 첫 번째, 표지든 작가든 내용이든 마음에 끌리는 책 33권을 산다. 일단 내가 끌려야 돼. 내가 좋아하는 책들. 읽고 싶은, 그러니까 니즈가 있는 책을 사야겠죠? 일단 또 책꽂이를 사야 돼요. 33권을 꽂을 데가 없잖아요. 책꽂이가 없으니까. 오늘도 나는 책을 읽는다를 매일 아침과 잠들기 전에 소리내서 3번 이상 말합니다. 오늘 나는 책을 읽는다. 자, 4번째. 다이어리나 노트에 매일 독서 일기를 쓴다. 책 제목과 읽은 페이지도 간단히 기록한다. 5번째. 아침 독서 1시간, 저녁 독서 1시간, 출퇴근 독서 30분을 엄수한다. 6번째. 근무 시간 전 5분, 점심시간 5분을 이용해서 매일 명언집을 읽는다. 7. 반드시 평균 일주일에 2권 이상 읽는다. 그 매일 내용 중에서 1번과 2번은 완료한 상태였대요. 매일 해야 할 것 중에 3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나도 오늘 책 읽는다. 오늘 나는 책을 읽는다. 오늘 나는 책을 읽는다. 이게 소리쳐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을 샜답니다. 자, 고수의 독서 코칭. 아주 좋아서 또 읽어줍니다. 독서 시간 만들기.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일상이 바쁜 건 일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 꼭 해내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한 시간 관리자 인생 관리임을 기억하자. 1. 노트에 지난달에 했던 중요한 일 중에 베스트 5를 써본다. 죽을 만큼 바빠서 죽어도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지난달에 했던 중요한 일들 가운데 베스트 5를 적어보자. 바로 생각나지 않는다면 목표 없이 바쁘게만 지내왔을 확률이 높다. 열심히 한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목표 없이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화살을 쏘지 않았던가. 목표가 명확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허비되는 시간이 줄어든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낭비되는 시간을 모아서 책을 읽자. 2. 해야 할 일은 무조건 적는다. 해야 할 일을 다이어리에 적어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자신의 기억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할 일을 한 번 더 읽어보는 과정에서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표가 없으면 세부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기 어려워지고 자신의 시간을 관리할 수 없게 된다. 공감하는 겁니다. 여기서 플래너로 저 쓰고 있는데요. 90일 성공 플래너 권해드립니다. 90일 성공 플래너. 제가 쓰고 가르치고 있는 플래너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일단 적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적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팍팍 힘차게 줄을 그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일의 진행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지죠. 자, 지나친 일은 또 다시 적는 거예요. 할 일을 적은 후에 줄이 그어지지 않는 목록은 다시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했으면 쫙 긋고 끝났으면 기분 좋아요. 아, 했어. 마무리했어. 못했으면 또 적고.
만약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일을 쪼개서 나누거나 협력자에게 좀 도움을 구하거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걱정하다는 아까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요.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료한 이유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오히려 독서 시간을 버는 일입니다. 자, 네 번째, 제한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재가면서 읽는 겁니다. 저도 이제 타이머가 있는데 타이머를 정해놓고 읽으면 되게 알차요. 앉아 있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초 단위로 시간을 재는 습관을 좀 들여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걸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두고 다음에 같은 일을 할 경우에 더 짧은 시간에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 독서 습관을 잡을 경우는 50쪽까지 읽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초 단위로 한번 기록을 해보고요. 읽기 시작한 페이지에 읽기 시작한 시각을 정확하게 적고 마지막으로 읽은 페이지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각을 써보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화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책을 읽게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즐겁게 읽는다. 처음 독서 습관을 잡을 때 정해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에게 압박을 넣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한계 이상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게 좋죠. 독서 또한 목표와 기간을 정하고 집중해서 달성해낼 때 성취감이 크잖아요.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우선순위에 독서를 넣는다. 먼저 한다. 독서 습관이 잡히지 않은 경우에 책을 읽는 일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마련인데요. 밥은 꼭 먹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도 밥 먹듯이 밥 먹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은 그 특성상 어렵다라는 문장을 기억하고요. 어렵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서 순위를 꼭 앞순위에 넣어야 됩니다. 자, 고수의 독서 코칭 두 번째 또 알려드립니다. 슬럼프를 만나게 됩니다. 저도 슬럼프 만나요. 이렇게 자주 매주 한 권씩 또는 원래 목표는 제가 매주 한 권이 아니었지. 매주 두 권씩 이렇게 놓고 하는 게 목표인데 중간에 좀 슬럼프가 왔습니다. 그래도 슬럼프는 극복하라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극복해내야 되는 관계입니다.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나면 슬럼프를 극복하기 좋다 그래요. 독서 멘토가 있다면 슬럼프가 깊어지기 전에 빨리 만나서 상담을 받는 겁니다. 그도 분명히 슬럼프를 지나봤을 거거든요. 슬럼프를 겪어본 사람은 극복하는 방법도 아는 겁니다. 만약 독서 멘토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면 지인 중에 언제나 당신을 지지하고 힘이 돼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평소 독서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호시탐탐 당신의 독서를 방해하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않는 겁니다. 또 이제 막 독서를 시작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되게 좋습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멘토가 돼보는 겁니다. 그들의 멘토가 또 돼보는 거죠. 라이벌이 아니라 동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배움을 나누고 경험을 넓히도록 해보는 겁니다. 또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인이라도 아예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상태라면 책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보는 거죠. 늘 읽던 책보다 큰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세상이 나보다 힘든 상황을 이겨낸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겪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네 번째, 동기부여가 되는 글귀를 집안 여기저기에 붙이는 거예요. 어떤 글을 자주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주 들은 말의 성격에, 그래서 그런 거 안 돼요. 너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 이런 거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을 더 안 하게 됩니다. 자녀분이. 좋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너는 부지런한 애야. 너는 믿을만한 애야. 너는 긍정적인 애야. 너는 책을 좋아하는 애야. 이렇게. 하긴 저도 어릴 때 어머님이 책을 전집으로 진짜 많이 사줬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늘 책이 있으니까 꺼내서 늘 전집에 동화 이런 거, 위인전 이런 거 봤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좀 빨리 읽는 게 어릴 때 그 습관 덕분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역할 진짜 중요합니다. 또 역할 모델이 되는 사람의 사진을 매일 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목표가 누군가, 최고 여행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뭐 성공하는 작가가 될 것인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명품 디자이너가 될 것인가. 그럴 때 그런 사람의 사진을 매일 보는 거죠. 슬럼프, 이 사람 슬럼프 어떻게 복구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걸 자꾸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6번째, 마음에 드는 저자에게 메일을 보낸다.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다면 그 책의 저자에게 메일을 보내보는 거예요. 단순히 책을 읽는 소감도 좋고, 잘 이해되지 않아서 의문점을 드는 것도 좋고, 저도 가끔 이렇게 메일이 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일일이 답장을 못할 때도 있지만 가급적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책 아시죠? 제 이름 김효석 치면 15권이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는 없지만 좋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도 이렇게 안 해봤는데 저자에게 메일을 좀 보내봐야 되겠어요. 어느 책이나 저자의 메일 주소가 있잖아요. 답장을 오든 안 오든 감명 깊게 읽었다라는 편지를 보내다 보면 오지 않을까요?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강연회를 가서 또 들어본다든가. 이건 제가 잘하죠. 저자를 저는 아예 초대를 해서 토크쇼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고수의 독서 코칭 3번째입니다. CEO 인터뷰를 위한 팁. 때로는 100권의 책보다 한 사람과의 만남이 더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성공한 CEO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배우자. 우선 저자인 CEO에게 정중한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기업 CEO를 만나려고 한다면 좌절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정도 출간한 중소기업 CEO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정성껏 자신을 알리는 또 책의 내용에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런 걸 잘 해서 보내는 거죠. 아이고, 뭘 잘못 눌렀네요. 오케이. 한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는 장사가 잘 되는 포장마차나 단골 카페, 손님이 많은 단골 카페 주인도 성공한 CEO입니다. 그분들에게 배울 수도 있죠. 또는 그런 분들이 또 책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장사의 신, 이순희 작가의 장사의 신. 나는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의 모든 것을 배웠다. 수미사 대표. 그분 책을 읽어보시고 이메일을 보내보세요. 그분은 100% 만나줄 겁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71세에 첫 책을 쓰셨는데 정말 잘 쓰셨습니다. 제가 강의 코칭하고 있거든요. 그분을 놀래요. 이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십니다. 정말 긍정적이고 노가 없어요. 무조건 예스. 두 번째, 인터뷰 대상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고 인물을 분석한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조사를 하겠죠. 뒷조사? 아니, 앞조사? 앞조사. 그리고 책을 또 한 번 더 읽고 요약 정리하고 요점을 정리하고 질문도 좀 찾아내고 그러니까 뭐 비판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뭘 배워야 되는지 그런 것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책 속의 인물로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주체적으로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를 또 내 상황에 대한 좀 상담도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그것만 하면 안 되겠지만 한 번 정도는 질문하는 것도 좋죠. 또 질문 목록은 좀 되도록 많이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인터뷰 찾아오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다 만나주진 않습니다. 이제 사연을 읽어보고 괜찮으면 특히 이제 그 중학생들이 되게 메일을 많이 와요. 근데 아마 학교에서 시켰나 봐요. 예를 들면 이제 메일이 많이 와요. 그럴 때 한 두세 번 더 왔으면 제가 만나줬을 거예요. 근데 제 느낌은 이름만 바꿔서 제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저에 대해서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수십 명한테 보낸 것 같아요. 메일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면 알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도 답을 안 한 거죠. 너무 많이 오니까. 근데 정말 제 책을 받고 또 몇 번, 두세 번 정도 메일이 왔다. 그럼 좀 만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도. 그 질문을 또 이렇게 정의하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뭐 CEO 되기까지 역정이라든가, 뭐 슬럼프를 극복한 사례, 뭐 어릴 때 꿈,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느냐, 또 본인이 감명 깊게 본 책은 뭐냐, 또 CEO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덕목은 뭐냐, 뭐 이런 거. 또 청소년들에게 또는 우리 같은 뭐 예를 들면 50, 60세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조언해 주건 뭐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써서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전처럼 인터뷰를 한번 연습해 보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당연히 노트와 파일을 좀 따로 준비하는 것도 좋겠고요. 또 최대한 배우는 자세로 인터뷰를 해야 돼요. 뭐 따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뭘 배울 수 있을까?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야 되고요. 또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리포터에 쓰는 거죠. 늘. 그리고 따로 정리하고. 뭐 그걸 이제 블로그라든가 SNS에 같이 이렇게 공유해도 좋죠. 그분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삶을 정리하고 그걸 또 이제 그분에게 또 링크 걸어드리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토리 부분이라든가 쉽게 책을 읽게 되는 또 이 고현성이가 성공해 나가는 과정들은 책을 사서 보시고요. 도움될 만한 부분만 제가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지성 작가의 독서 Q&A 부분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자,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의 전면 개정판이 일독인데 시대가 좀 달라졌잖아요. 7, 8년 전에 그 독서 천재와 홍대리가 나왔는데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로 좀 바꿨다 그래요. 기존의 책은 이제 막 독서를 시작한 주인공이 바로 1년에 33권 읽고 100권에 도전하는 거였는데 앞에 한 줄 읽기 좀 라이트하게 시작을 했죠.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는 50만 명이 넘는 독자들이 이 책을 사서 봤어요. 인세가 얼마야? 1,000원씩 하면 5억인가? 오, 맞나요? 50만, 5천만, 5억, 아니다. 1,000원씩 하면 50억이네. 500만, 5천만, 5억. 5억이구나. 이 계산을 못해요? 어쨌든, 책 한 권으로 5억. 100만 권이 팔리되는구나. 10억을 벌려면. 자, 전문가들이 쓴 책을 100권 이상 읽어야 비로소 자신도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했대요.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는 책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소리치는 사람에게 독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무엇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쉽게 재미있게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하루 한 권 읽기, 또 1년에 100권 읽기, 1000권 읽기, 모두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저도 생각이 들어요. 자, 일독 간결하지만 분명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일독에 대한 의미 한번 볼까요? 주인공이 독서의 첫 번째 단계인 매일 책을 읽는 것을 습관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을 짓는 과정에 굉장히 고심을 했대요. 처음과 독서를 거렵해 보기도 했는데 결국 일독으로 심플하게 정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먼저 독서의 첫 번째 단계는 의미의 일독. 처음 시작하는 날일자 첫 번째 단계. 그렇다면 처음 시작하는 독서는 어떤 독서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자, 독서 습관을 잡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날일자를 써서 이제 매일 읽는 거 일독 이렇게. 자, 편집할 때 주요 독자는 누굴까를 염두에 뒀는데요. 총 3분이네요. 독서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 독서를 하고 싶은데 자꾸 실패하는 사람, 또 열의를 가지고 한때 굉장히 치열하게 독서를 했는데 어느 순간 포기해버린 사람들. 여기 밑에 질문 좋아요. 유튜브도 있고 다큐도 있고 요즘 어마어마한 게 많습니다. 굳이 내 책을 읽어도 되느냐.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냥 더 효과적이잖아요. 요즘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거기 있는데 다 요약 정리해서. 저도 지금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책을 봐야 돼요. 저는 책을 보게 만들려고 요약 정리를 하는 겁니다. 궁금하게 만들려고. 영상이나 음성으로 된 매체를 접할 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대요. 뇌과학적으로 실험실도 증명이 됐는데 영상 매체를 접하면 뇌는 그냥 정지하시피 너무 친절한 거죠. 우리는 글자를 읽을 때 되게 불편해요.
좌뇌 쓰게 되고 우뇌에서는 이미지를 만들고 좌뇌가 눈으로 읽는 문장을 우뇌로 시각화하면 창조적인 상상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뇌를 자기 공명장치를 통해서 관찰해 보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건요.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거, 저처럼 소리내서 읽는 사람들은 더 많은 뇌를 쓰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음독을 했습니다. 음독. 요즘 음독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스피치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독서 멘토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고요. 처음 독서 시작할 때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어야 할까요? 여러 권의 책을 읽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속독, 정독, 다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자신만의 방법이 생긴답니다. 처음부터 한 권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또 여러 권 읽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출퇴근길에 책을 읽는 모습을 이제 보면 참 멋지죠. 많이는 없지만. 근데 운전하는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저도, 이게 공감하는 뭐 제가 썼던 방법이에요.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니까, 이렇게 처음에 제가 책을 이렇게 녹음하고 녹화하게 된 거는 제가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주변에 나누게 된 거죠. 녹음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스마트폰들 다 녹음 잘 되잖아요. 그래서 중얼중얼 책을 녹음을 해서 그걸 들어보는 겁니다. 또는 사색을 하는 거죠. 좀 전에 봤던 책, 어제 봤던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자, 독서 노트 쓰는 방법도 이 책엔 또 조언해 줬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건 이제 쭉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꿈꾸고 계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항상 토크쇼의 마지막 질문이 되죠. 이지성 작가는 무명 작가 생활을 참 오래 했어요. 뭐 20억이 넘는 보증 빚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고요. 그래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그 빛나는 길이 있다는 확신을 준 게 바로 책이다라고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고요. 그게 쌓여서 여기까지 오르게 됐고요. 첫 단추를 책으로 잘 꿰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은 늘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약자를 돌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레이트 리딩의 교과서를 알 수 있는 리딩으로 리더라도 썼지만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께서 당대 최고의 독서가이자 위대한 지식인들을 가짜 인문학자라며 꾸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로는 백성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필요할 때 백성을 이용하기만 했거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 관심을 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세종께서는 노비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되면 이런 일을 해야 하는구나 하고요. 항상 낮은 자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가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 책을 마치게 되네요. 일독. 참 좋은 책입니다. 다음에는 이독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일독부터 꼭 사서 독서를 잘하는 분이든, 독서를 잘하는 분들 이거 사서 내가 읽고 선물해 주는 거죠. 본인이 읽어봐야 선물하잖아요. 독서를 못하는 분이든 모든 분이 봐야 될 책 1독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2독을 또 소개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정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